네, 토마토 투자자문 최창준 운영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집에서 이렇게 방송 출연하려고 쭉 그냥 오는데 비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강변 분로 쪽으로 왔는데 아니 이 굉장히 좁은 그런 서울하고 경기도권의 그런 경계에서 어리는 비가 안 오고 어리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막 그냥 약간 터널 같은 데 있잖아요. 낮은 그런 지대 같은 데는 침수 우려가 있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영상 36도인데 저는 오늘도 장 마치고 나서 천마산을 제가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이거 좀 약간 뭐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36도에다가 체감 온도가 한 38도 이상인데 산에 가니까 저희 와이프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가 주식 경력이 한 30년, 35년 정도 됐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시장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요, 약간 미국 시장이 주말에 관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다우존스 지수가 한 1% 내에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오늘 1.8% 그래서 3,114포인트도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7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IPO젠이 오늘 코스닥에서 마이너스 살짝 났다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방원 이방원이 아니다 조방원입니다. 이방원은 2차전지에 2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선, 방산, 원자력,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지주사, 그리고 화장품하고 피부 의료기기. 그게 시장의 주도주인데 최근에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지주사 하락했다가 다시 지수가 올라가는데 원동력이 된 애들이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지주사. 제가 그래서 계속 유튜브 방송에서는 기존 주도주 중에서 지주사 봐라. 대한민국 역사상 상법 개정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사주 소각 얘기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법안 통과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주사 올라갔는데 지주사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거냐면은 오늘 은행주 올라갔잖아요. 금융주, 신한지주, KB금융, 거기에다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섹터라고 생각하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얘네들이 다 지주사예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2차전지들 폄하하거나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 2차전지 세 종목 보유하고 있어요. 세 종목. 2차전지가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2차전지가 지금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은 제가 그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거나 안 좋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첨보 대표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코스모 신소재 팀장님, 오 부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은 2분기 실적 전망이 어떨 거냐 그랬더니 물음표가 아니라 세모.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3분기는 어쩌냐? 3분기부터는 조금 좋아진다? 그런데 3분기에 태클이 두는 게 딱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감세안이 통과가 됐는데 트럼프의 감세안,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전기차를 구매를 할 적에 7,500불,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9월 말 현재도 그게 폐지가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관세가 붙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토요타, 혼다, 독일의 폭스바겐, 벤츠 이런 애들이 미국으로 수출할 적에 관세,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철강에 관련된 관세도 높고,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상호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편 관세가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에다가
지금 상호관세도 25% 지금 부과를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내려봤자 20%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베트남이 20% 상호관세를 부과를 받았기 때문에 보편관세 10% 그리고 상호관세 20% 하게 되면 30%예요. 그러면 자동차 수출할 적에 30%의 그런 관세를 감화를 했을 때 자동차 판매, 특히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거기에 그런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 합니다. 2차 전지 비중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시고 적으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 해드릴 때 보유하고 있다가 더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좋은 시장은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구간에서도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반도체 소부장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부장들 보유하신 분들 특히 2차 전지 소부장들이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줄이세요.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IRA 세액공제 빼놓고서 14억인가 흑자 전환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매출액은 감소되고 영업이익도 역시나 감소되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2차 전지 다 빠졌어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1.8%가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가 0.7%가 상승하는 이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전화 열심히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종목 진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종목 진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테크잉을 주셨는데요. 테크잉. 윤수민 님이 테크잉 34,000원에 10% 앞으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한 8년 됐거든요. 8년 전에 기업 탐방 갔다 오고 최근에도 갔다 오고 거기 지금 채모 그 주임이 지금 대리가 돼가지고 8년 동안에 지금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수페타시스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매출액은 비슷하거나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되는데 최근에 연기금에서 비중을 늘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12%가 상승하면서 신고가 지금 턱 밑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그런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들은 이오테크닉스 좀 올라가고 HBM 쪽에서 한미반도체, PS큐니스, STI, 제우스, 그리고 DI, 그리고 테크잉, YC 다 못 가고 있어요. 자, 세계에서 지금 HBM 관련돼 가지고 가장 잘 만든 회사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인데 걔네들이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TSMC, 브로드컴 다 잘 나가고 있는데 HBM에서 핵심적인 그런 큐브 프루브라는 그런 HBM 검사 장비거든요. 전수 검사 장비인데 HBM3E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HBM4로 넘어간다면은 테크잉의 장비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테크잉이 SK하이닉스 향후로 해가지고 지금 제품 인증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약간 설계가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도 제품 인증 진행 중이에요. 그게 좀 늦게 나오니까 연기금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매도도 제일 많고 주가가 3만 원에서 왔다 갔다. 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2,000원부터 36,000원에서 올랐다 빠졌다다가 이제 3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테크잉 몇 개월 전에
그 동탄에 있는 그런 그 테크잉의 그런 새로 지은 그런 공장에 가서 거기 회사 관계자하고 미팅을 하고 그리고 수시도 통화하고 또 한국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하고도 지금 통화를 한 번 했고 오늘도 문자로 좀 주고받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커리 테스트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이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마 테크잉은 제2의 그런 이수페타시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제가 약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큐브 프로브 장비가 그게 그 커리 테스트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수주 받고 삼성전자는 커리 테스트 통과해서 수주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월 달 정도, 7월 말 정도에 아마 그 큐브 프로브 장비 한두 대 정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납품해서 지금부터 그 약간 커리 테스트 제품 인증을 지금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갖고 있는 분들 이스페타시스 빼놓고는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또 파크 시스템즈 빼놓고는 다 힘든데 저는 뭐 테크잉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테크잉의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안 올라간 거지 뭐 추세가 깨지고 빠져나간 건 아니거든요. 이게 1년 동안의 주가 흐름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이에요. 26,000원이 저점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39,900원인데 5만 원까지는 그냥 뭐 단기간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5만 원까지는. 이거 올라가는 건 너무 쉽거든요. 이스페타시스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제2호 인수한다고 2차 전지 관련된 제2호 인수한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주가가 급락을 맞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갔어요, 그냥 엄청나게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페타시스 이때 보시면은 작년 7월 달부터 12월 달 그리고 최근에 3월 달부터 4월 달 근데 여기서 3만 원에서 5만 8천 원 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몇 개월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저점이 2만 1천 원이었는데 지금 5만 8천 원이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테크잉 확실히 보유하신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빠르면은 7월 말 늦어도 8월 달 중에는 아마 뭔가 그 SK 하이닉스 양을 해가지고 그 제품 인증이 HBM 큐브 프로브 장비에 대해서 제품 인증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4로 가면서 지금 공정이 약간 적층하는 쪽으로 가고 또 약간 뭐랄까 그 공정이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려서 큐브 프로브를 써야 됩니다. 큐브 프로브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원가 절감을 하고 거기에다가 전수검사가들 TSMC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됐던 SK 하이닉스가 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던 테크잉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팔아서 빈집이고 그리고 외국인이 팔아서 빈집이고 이런 것도 이제 딱 올라가면은 이제 공매도 쇼 커버링 들어오고 기관들 외국인하고 연기금도 같이 매수가 되면서 아마 폭발적으로 5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테크잉 34,000원 싸게 잡으신 거고요. 그리고 좀 보고 있다가 만약에 그 SK 하이닉스 양을 해서 큐브 프로브 수주를 받는다, 커리 테스트를 받는다 그랬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5만 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좀 작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바로 종목 상담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PIE 만원에 10% 보유 중인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PI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서도 아무래도 검사장비 특허를 가지고 유리기판 모멘텀을 받을 때 최근 신규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지니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 우리가 작년에 이제 유리기판이 한창 뜨거웠을 때 작년 초반부 중반부에 한 번씩 있었는데 해당 시기에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SKC라든지 필옵틱스, 소재로 보면 Y시캠 같은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6월장에 유리기판이 부각을 받았을 때는 PI가 사실상 대장주의 역할을 좀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모멘텀상 그리고 수급상 단기적으로 그런 형태를 취한 것인데 그럼 이런 PI 같은 종목을 우리가 실제 SKC를 대하는 것처럼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냐로 보면 사실 그건 아직 물음표예요. 일단 신규주기 때문에 뭐 오버행이 붙어 있냐 그런 형태는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장할 때 유통주식수 늘릴 때 보게 되면 PI에 좀 우호적인 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들을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오버행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얘네들이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판에서의 파일을 얼마 차지할까는 이런 지점을 측정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냐 했을 때 실제로 SKC의 자회사가 유리기판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가시권 내에 있는 형태들은 다 구체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투자할 때 포인트들을 잡아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그럼 이쪽을 어느 정도 남아가야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가야지가 나름의 구체화가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별개로 PI는 사실 그렇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최근 단기적인 모멘텀이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자의 움직임 보게 되면 실제로 뭐 위로 뻗진 않지만 윗골이 세게 달면서 장중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팔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단기 대응하기에 유리한 종목들이지 이걸 추세 대응하게 되면은 사실 좀 운에 맡기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리기판 쪽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SKC를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를 지금은 좀 권장드리고 싶고 그 이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 많이 받아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PI처럼 최근에 와서 단기 모멘텀 맞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대응만 하자. 모멘텀 붙었고 수급 붙어주니까 적절한 타점 잡고 장중에 올라가면 팔고 또 가격 메리트를 주네 사보고 올라간 팔고 대신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단기 전략이 좀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제가 가격 전략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보면은 10% 정도 매수하셨는데 얘가 이제 지금 레벨에서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한 번 더 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 가격이 한 9,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구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잡으시고 그 중간 가격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9,000원까지 빠지는 걸 보고 확인하시고 추매를 하셔야 단기 평단이 좀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는 최종 목표가를 저는 11,000원 정도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애게게 이거밖에 안 찍히는데요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단기 거래치고 굉장히 업사이드를 높게 잡아드린 겁니다. 최근 대장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11,000원 목표가 드린 거는 이 최종 목표가예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팔고 간다라는 관점으로. 그렇다라는 건 쭉 홀딩하는 것보다는 11,000원의 근사치의 가격이 도달할 때 분할로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고 최종 목표가는 동일하게 추가 매수가 되든 안 되든 11,000원 정도로 타겟해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55,000원에 비중 9%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마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아마 진단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고체 관련돼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 리튬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관련된 그런 전고체 관련된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은 첫 번째가 삼성 SDI, 두 번째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애경화학,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한농화성, 그리고 다섯 번째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 정도거든요. 제가 여기 말고 요 전에 다른 그런 타 방송국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도 지금 2차 전지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타 방송국에서도 한 2년 이상을 지금 2차 전지에서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는 2차 전지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별명이 뭐 에코초이, 그리고 첨보초이, 코스모초이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를 좋아해서 코스모초이, 첨보를 좋아해서 첨보초이, 에코프로를 좋아해서 뭐 에코초이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별명이 좀 바뀌었죠. 아이테오젠을 좋아해서 아이테초이. 아이테오젠 2만 원부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5년을 보유했어요. 5년을.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당분간 저는 약간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2차 전지 올라간 게 뭐가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 올라갔고요. 두 번째 LG화학이 올라갔고요. 그거 빼놓고서 코스모시설제 좀 올라가다가 또 다 빠졌고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좋고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별로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아무도 관심이 없다. 메이저들은.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누가 관심 있냐?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 그분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그 손실폭이 얼마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그 정도예요. 한때 그 2차 전지 붐이 일었을 적에 가속만 했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는 작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광풍이 몰려드는 그런 최고의 유튜버들 몇 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 하던가요? 안 한다고요. 내가 언제 얘기했냐. 니네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나는 모른다. 나 원망하지 마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2차 전지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지금은 아니고 한 3분기 넘어갔을 때 한 10월달, 11월달 되면은 새만금 첨보 공장 한번 갔다 올 거고요. 그리고 또 광교에 있는 첨보 실험실 같은 데도 한번 가볼 거고, 코스모시설제 충주에 있는 코스모시설제 갔다 올 거고, 에코프로도 갔다 올 거고, 또 아예 다 다닐 거예요, 이제. 근데 아직은 안 다니고 있어요. 전화만 하고 있고. 왠지 아세요? 전화만 해도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올해 한 2분기 실적이 8월 15일 날 발표하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전망이 대충 나오는 게 한 9월 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월 8일이니까 아직도 3개월 정도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흐름을 보려고 그때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냥 지금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들 수익 날 적에 나는 계속 마이너스 유지인데, 얘 봐봐요, 지금. 이스페셜티 케미칼 차트 보시면 나오잖아요. 움직임 없어요. 그냥 한번 급등했다가 끝. 한번 급등했다가 끝. 요번에 여기서 타이밍을 줬잖아요. 요 날. 그리고 얘랑 같이 움직인 게 요거. 네이크 머티리얼즈. 똑같아요, 지금. 요 타이밍. 그리고 세 번째가 한농화성. 요 타이밍.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이거를 보셔요, 이거를.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들, 금융주들. 이거를 보시라고요. 아니, 신한지주가 7%가 올라가고, 하나금융지주가 10%가 올라가고, 우리금융지주가 8%가 신고가를 가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오늘 지주사들 최근에 빠졌다가, 뭐 HD 현대라든지 이런 애들 빠진 거 다 복구 거의 다 해버리잖아요. 시장의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2차 전지 마이너스 조금만 줄이세요. 조금만 줄이고 다른 쪽으로 좀 했다가 제가 분명히 2차 전지 시장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도 2차 전지 보유하고 있어요. 일부만 보유하고 있고 아예 지금 일단은 감망만 하고 있어요. 체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도 한 번 급등 일어나면 팔고 나오세요. 지금 매수 단가가 55,000원인데 주가가 여기 와서 계속 저항을 받거든요. 여기 5만원 정도, 48,000원에서 5만원 정도 오면은 저항을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매수가가 55,000원이고 비중도 적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손절을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48,000원에서 5만원 정도 한번 급등이 일어나는 날 일단 절반을 매도하고 하루 이틀 보다가 팔고 다른 쪽으로 한번 투자해보자. 이번에도 얼마나 기회가 좋았어요. 한 3일 동안에 지주사 왕창 빼버리고 또 그 변압기도 많이 빠졌고 방산도 많이 빠졌고 조선도 많이 빠졌고 원전도 많이 빠졌는데 두산 에너비티가 이틀 동안에 올라간 게 10%가 넘어요. 변압기도 오늘 좀 올라가고 지주사들 다 뭐 5에서 10%도 다 올라가고 그런데 2차 전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더 빠졌어요. 한번 보여드려요. 이거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것도 보여드릴까요? 정확히 아셔야 돼. 이거는 본인의 계좌는 본인이 지키셔야 돼요. 포스코 퓨처에 보세요. 아니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게 뭐냐고요. 그럼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번에 IRA 그 세액공제 포함해가지고 이익이 막 2천억 이상 나왔어. 그러면 오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IRA 보조금을 빼놓고서 14억 정도 이익 난 거고 매출액은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세법, 트럼프의 감세법 관련돼 가지고 일단 3분기도 약간 물음표가 찍히고요. 3분기는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4분기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아마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은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줄이고 적으신 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48,000원에서 5만원에 분할 매도해서 가슴이 아프고 손실이 되는 종목을 파는 건 아프잖아요. 그래도 비중을 절반 정도만 줄여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기업은행 17,500원에 1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최근 시장 트렌드랑 가장 적합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금융주들 중에서 뭐 증권사들이 먼저 출발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금융사들 그리고 은행, 지주사들 좋은 모멘텀이 또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는 다양한 노이즈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은행주들이라든지 지주사라든지 마찬가지인 점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낮은 레벨에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증시 전체 레벨을 다운시키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상 증시 부양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뭐 예산을 투여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었던 투자 자금들을 증시로 유치하고 또 증시의 유동성을 좀 더 확대하려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 사실 한 지지난주 정도까지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들 랠리는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한 주 쉬었죠. 쉬었던 노이즈가 뭐였냐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 새 정부의 증시 부양책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디테일이 좀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디테일 어떤 지점이 아쉬웠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뭐 자사주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거고 집중 투표제를 포함해서 이제 소액주주의 좀 권리가 좀 더 신장되는 형태의 룰이 바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차익이 좀 세게 나왔었죠. 아마 지난주에 제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그때 잡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거 빠지면 잡아야 된다 무조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지난주 입장에서 이번 주가 이제 미래니까요. 이번 주부터 다시 가실 건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자사주 매입은 어떻게 할 거고 소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작년에 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사실상 디테일이 없다 보니까 흐지부지 됐던 기억 다들 하실 겁니다. 올해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봐야 되는 게, 그런 전제 하에 기업은행과 같은 기업은 모멘텀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정책에 제일 먼저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밸류 프로그램의 수정안이 완전히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좀 전면적인 내용 안에서는 PBR 기준, 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0.8배 정도의 주가 레벨을 유지하라라는 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PBR 0.45배입니다, 기업은행. 그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0.8배까지는 뭐 2배는 안 되더라도 한 1.8배 정도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면은 저는 이 기업은행은 저는 올라가는 와중에 잘 사셨다고 봐요. 올라가는 중에 꼭대기에 사실 사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이 저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수치 자체, PBR이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라는 게 뻔했고, 정부가 대주주네? 그럼 뭐 자사주 있든 없든 상관없죠. 어차피 밸류 프로그램 풀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을 때 수혜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기업은행 뭐 배당 수익률을 말할 필요도 없겠죠. 5%대가 넘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저는 주가도 잘 사셨고 이거는 좀 더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뭐 0.8배까지 쭉 홀딩하세요. 이거는 과한 욕심이 좀 개입될 수 있겠지만 지금 들어간 비중 정도는 저는 쭉 끌고 가셔가지고 지금 2만 원 갓 뚫었잖아요. 최소한 2만 5천 원 레벨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 지금 글로벌 시장 보면요. 여러분 우리 시장, 우리 국장만 참여하시는 분들 잘 못 느끼실 겁니다. 지금 유럽장 흔들흔들거리고 있고요. 미국장 친고가 찍고 흔들흔들거리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쏘고 있어요. 우리만 쏘고 있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이건 속된 말로 하면 거버넌스 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가 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우리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국내 증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실 거기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주사, 금융주들처럼 대표적인 수혜 업종들이 뻔하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당분간은 계속 가져간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기업은행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오늘 5% 이렇게 올라갔어요. 물론 기업은행이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에 뭐 상한가 간다 이런 거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추세적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승장에서 개미 투자자가 좀 불리한 게 뭐냐면요. 어려워하시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가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건 쭉쭉쭉 잘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냐면 팔고 올라간 걸 또 잡습니다. 네, 팔고 올라간 걸 또 잡고 반복을 해요. 결국에는 지수는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거기에 뭐 비할 바가 안 되는 작은 수익만 챙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강세장 중에 있다라고 봐요. 그럴 때 그 강세장을 만든 원인이 뭐고 원인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라면 그런 종목은 홀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7,000원, 16,000원 이런 레벨대에도 열심히 이건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쭉 끌고 가시라고 의견을 꾸준히 제 유튜브, 뭐 김근혜 근본투자 채널이라든지 TV방송에서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은행주들, 지주사는 저는 시장이 선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무거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키워드들 중에 자사주라든지 또는 저 PBR이라든지 자산가치 대비해서 이런 형태를 좀 구체화해서 얘기 드렸었는데 이런 지점까지 확인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하면은 가져가 보세요.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5,000원 레벨까지는 가져가자 정도 의견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지금 상법 개정을 베이스로 한 거버넌스가 꺾이지 않는다면 더 가져가는 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전마진은 25,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정 KPS 55,000원에 30% 비중 매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도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 보고서 느낀 게 있는데 두산에너비티 2분기 실적 아마 크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하락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런 시장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두산 에너베이티가 지금 코스피 시총이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갔거든요. 현대기아차는 내려갔고, 두산 에너베이티는 올라갔고, 또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아주 뭐 지금 이런 시장 본 적을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정 KPS라든지 아니면 한정기술, 또 BHI, 그리고 최근에 태광, 이런 종목들이 원전 종목으로 좀 주목을 받는데, 일단 원전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수주를 받는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거고, 한정 KPS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3,428억 원, 올해는 2,880억 원, 작년에 영업이익이 1분기 때 522억 원, 올해는 1분기 때 78억 원.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지금 두산 에너베이티만 지금 쫙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뉴스케이 파워, SMI 관련된 원전주하고 오클로라는 회사가 지금 보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국내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런 주식시장은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이다. 코스닥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하고 현재 주도 섹터 이런 쪽에서 지금 열심히 그냥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사이드를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원전주 할 것 같으면은 가장 강한 종목 첫 번째 두산 에너베이티, 두 번째 BHI, 세 번째가 저거 한정기술, 네 번째가 그다음에 태광 같은 종목들. 근데 두산 에너베이티는 저는 못해요.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요. 비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섭고. 가끔 가다가 이제 BHI를 요거 좀 사볼까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가장 저평가됐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어도 더 올라갈 만한 명분가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게 지주사예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도 지주사고 LG화학도 지주사고 그 다음에 오늘 금융지주 다 지주사예요. 비상장회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배당도 많이 할 거고 또 자사주 소각 관련돼서도 법안도 통과될 거고 해서 지주사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전 KBC는 일단은 한전이 그런 대주주고 다시 이제 반등은 오는데 매수 가격이 55,000원이니까 61,000원으로 돼 있네요, 지금. 61,000원이네요. 잘해야지 번전. 시간이 걸려서 잘해야지 번전. 그래서 목표가는 한 62,000원 정도. 얘랑 비슷한 종목이 한정기술이거든요. 예, 비슷해요. 똑같아요. 얘도 지금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은 한 목표 주가 한 11만원. 그리고 가장 강한 종목이 두산 에너베이티. 진짜 이거 보고서 제가, 진짜 이건 아니다. 두산 에너베이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코스피 진짜 세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번에 만약에 뜨면은요, 코스피 최근에 최고가 부근이 어디냐면 3,300 정도거든요. 3,300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밀렸을 때도 3,000포인트가 안 깨졌다는 얘기예요. 3,300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오늘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졌거든요. SK 하이닉스 오늘 4, 5% 주가 올려버리고 여기에다가 코스피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 좀 올라가고 하이닉스 좀 계속 유지시키고 나머지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세이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거 좀 올리고 지금 주도주들 조금만 더 올려버리면 3,300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3,300 다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3,300까지는 올해 안에 한번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3,300이 간다 그러면은 증권주 괜찮죠. 증권주도 괜찮고 금융지주 괜찮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거의 50% 70%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수급이 몰린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거야. 왜?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 KPS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전 KPS는 한 62,000원대 목표가 잡아드리고 62,000원 부근에서는 매수가 근처니까 잘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선진 13,930원에 20%. 오래 보유했는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질문.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선진은 과거 이제 코로나 장세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료부터 시작해서 사업 부문이 좀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육류 그리고 육가공이 주력이에요.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사료 부분, 뭐 예를 들어 육가공, 뭐 양돈 이 정도가 대표적인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킹시카고 역할은 사료 부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여러분 얘 갑자기 왜 이렇게 급등하지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 1분기에서 그러니까 OPM 영업이익률이 거의 12% 잡혔고요. 게다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료 부문은 원래 잘 됐었어요. 원래 잘 됐고 실제로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육가공 그리고 양돈에서 적자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그게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흑자화되기 시작했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기업들, 게다가 추가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음식료 기업들이 소비재들, 화장품 그리고 피부미용 올라갈 때 그 뒤에서 같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음식료 기업들 자세히 보시면 과거에는 삼양식품만 움직였다라면 지금 음식료 기업은 뭐 라이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출 데이터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때도 굉장히 좋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선진은 실적주입니다. 이거 이번 1분기 좋았고 2분기 더 좋을 것 같고 하반기 더 좋을 것 같은 기대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유동성을 기준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선진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대금이 많이 잡힌다거나 시장 집중도가 높다거나 대장주로서 뭘 끌고 간다거나 이런 형태는 전혀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지금까지 저평가 받고 있다가 실적 나와보니까 너무 좋네? 앞으로 성장할 것 같네? 로 가고 있는 형태고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 실적이 좋은데 이거 재무 좀 보면서 얘기 드리면 PBR 지금 0.66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저평가 영역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출발할 때 5,000원 가격은 뭐냐? PBR 0.3 이랬다는 거예요.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저평가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도 무난하게 잘 찍혔고 선진은 사실 엄청 좋은 겁니다. 실적이. 이런 기업들이 많았었는데 저평가 영역에 있다가 정부가 야 저평가에 있는 애들 너네 다 일어나봐. 누워있지 마를 강제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 지금 저한테 이제 신청 주신 가격이 13,930원입니다. 이 가격 보면은 2022년도에 있었던 가격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가져오신 거고 고생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보통의 경우 이렇게 2년, 3년을 좀 흔히 물려서 가져가게 되면 이거 본전 오면 팔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이. 이거 팔지 마세요.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육가공이라든지 뭐 양돈업이 성장폭이 엄청나가지고 뭐 추가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받고 이런 것까지야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실적 대비해서 보면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게다가 이거 월봉으로 보면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예. 얘네가 기존에 받고 있었던 밸류에이션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대비해서 그 정도 폭은 감수할 수 있다. 그 정도 폭은 갈만하다라고 하는 가격대 보면은 다 15,000원 위에 있어요. 그죠? 아무리 싸게 잡아도. 그러면 이 15,000원 위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과거에 있는 실적, 그러니까 2021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때의 실적 대비해서 지금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보면요, 시장이 순환매가 많이 돕니다. 순환매가 어떤 방식으로 도냐면, A, B 이렇게 가요. A는 주도주 영역. 주도주 애들 올라가다가 하루 쉬고 뭐 2, 3일 쉬고 또 날아가고 그 쉬는 동안에는 바닥에서 기었던 소외주들이 올라가고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면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가는 폭은 크고 조정 때는 조금 가고 또 올라가고 전형적인 우상향 그리는 선진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애들이 이제 재가격 받는구나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팔지 마시고 좀 들고 갑시다. 이거 지금 팔기 좀 아쉬운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요. 최소한 15,000원까지는 일단 홀딩. 네. 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매일 좀 봐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단기로 이제 급등이 나오니까 한 번 정도 차익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15,000원 찍고 만약에 조정 나오면 한 번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 거래를 표방하는 게 이제 트레이딩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좀 끌고 가는 형태의 매매에서는, 이렇게 가치주들,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이런 쪽에서 타겟해서 기관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좀 15,000원 말씀을 드리고 조정 좀 나오는 구간에서 추가로 담을 생각도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NHN KCP 14,500원에 한 5%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붙어 있고, 전자결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HN이면 이제 네이버 관련된 그런 그룹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네이버페이, 뭐 카카오페이 이런 쪽에서 또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으로 진출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다날이라든지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쪽도 다 그렇고. 근데 NHN KCP는 전자결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실적이 안정돼 있어요.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지금 1조 1,000억 원에 영업이익이 438억 원, 올해도 한 1조 2천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퍼가 한 9배 정도. 싸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리고 네이버 쪽에서도 아마 요번에 네이버 쪽에 저는 네이버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쇼핑을 많이 하는데 네이버 멤버십 가입하고 그다음에 쇼핑을 하다 보면은 5만 원 이상 정도 사게 되면은 저기 쿠땡에서 많이 사면은 좀 배송이 빠르고 그런데 네이버 페이에서 제가 사보니까 어떤 게 좋으냐면 적립을 시켜줘요. 그래서 좀 고가의 제품을 살 적에는 네이버 페이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아마 네이버가 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최근에 AI라든지 AI 국가대표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그렇고 아마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안정적이고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 5% 정도 더 사시고 목표 주가는 얼마까지 1차적으로 봐야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15,000원 부근이거든요. 요 자리가. 작년 2024년도 2월 달에 위치가 15,000원대예요. 그래서 1차 15,000원 그리고 좀 더 시장에서 주목받는다면 다음에는 2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를 지금 매수가가 13,500원이니까 5%를 더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14,500원 플러스 11,000 11,000원부터 11,500원 하게 되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적어도 한 13,000원대로 낮춰지니까 목표가 15,000원 보면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에서 한두 종목은 사셔야 돼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가상화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만약에 5년 전, 6년 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를 사서 갖고 있었으면은 다 건물 하나 그냥 지었을 거요. 한 몇 천만 원만 샀어도 건물 하나 그냥 사셨을 거예요. 웬만한 건물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는 미국이 자기들의 달러 패권을 위해서 만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 국채까지도 연동을 시키는 건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은행권이라든지 은행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회사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하고 연동시켜가지고 시너지를 높이는 거거든요. 자기네 회사의 그런 사업의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지금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진출하는 회사가 먼저 금융권이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 회사고 또 현재 전자결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또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쪽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호황되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NHN은 추가 매수 좀 하시고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지켜보다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고 목표 주가 11,000원까지 한번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15,000원에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할지를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ISC 7,550원에 10%, 추매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까지 좀 홀딩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내용을 좀 봅시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ISC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잘 아는 소켓 기업입니다. 소켓 중에서도 AI 반도체형 소켓이 많죠. 테스트 소켓 중에서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소켓 기업들은 국내 3개죠. 리노공업, ISC, TSE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소켓 하는 기업들의 매출을 보게 되면 지난 1분기에는 바닥 찍고 좀 턴어라운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4월, 5월, 6월 해서 데이터 값을 합해서 보면 이미 4월, 5월 2달만 해도 1분기에 판매한, 수출을 한 소켓량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반도체 중에서 소켓류들은 우선 먼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특히나 제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팔로우업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ISC도 바닥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죠. 근데 ISC가 특화된 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반도체, 특히나 AI 반도체, 칩단 위에서 에이직 반도체라는 키워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기업 보면 이제 브로드컴이죠.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과거에는 이제 범용형 칩이 대세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엔비디아 칩입니다. 근데 지금 발주가 들어가는 형태들을 보게 되면 서서히 캐파가 좀 증가하고 있고 파일을 늘리고 있는 게 에이직 반도체예요. 뭐냐면 용도를 특정화하는 겁니다. 대신 그렇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 또한 좀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범용칩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을 보면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돈으로 하면 막 억대니까요, 하나에. 근데 중요한 거는 범용적이다 보니까 내가 쓰는 부분, 내가 A라는 기업인데 A라는 기업이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무 비쌉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결국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게 에이직 반도체입니다. 범용성을 다 갖출 필요 없는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쓸 것만 하면 되고 가격은 반이네. 그러면 고객층이 두터워지는 형태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장성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냐. ISC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 테스트 소켓의 사업 방향성을 에이직 타겟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봅니다. ISC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미 4월, 5월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수출량만 봐도 이미 그 실적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다른 말로 하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좀 더 성장할 것 같고 3분기, 4분기 성장세가 좀 유지될 것 같은데 게다가 신사업이라고 평가받는 에이직에서도 각광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는 거는 ISC 같은 경우는 지금이 주가가 좀 바닥권이다 정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0% 들고 가고 계신데 한 번 정도 추매도 될까요? 저는 지금 한 6만 원 초반 가격권이 있죠. 이런 가격이면 그다지 부담 없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엄청 좋다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특정 몇 가지 종목들, 특정 몇 가지 소재, 특정 몇 가지 부품 이런 애들이 이제 빛날 거예요. 근데 3분기, 4분기 단위 가면 레거시든 HBM은 떨어질 일은 없고요. HBM 단위든 해서 설계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실적이 하반기부터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ISC는 그 안에 중심이 좀 될 수 있어요. 저는 좀 가져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고점 레벨을 보면은 이제 8만 원에서 한 7만 5천 원 사이 제가 노란색 네모 표시한 정도의 구간이 됩니다. 이런 구간까지는 저는 부담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중간 등락은 있겠지만. 그래서 기간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비중 좀 늘려서 20%로 좀 홀딩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 넘잖아요. 이 신고가 넘으면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물대라고 작용하는 것들은 기간이 길어지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작년 초에 있었던 매물대는 생각보다 작동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론 3분기 정도 단위에서 실적 성장폭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서 목표가를 보는 게 좋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린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목표가에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홀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전략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12,765원에 비중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HD 현대가 HD 현대중공업 또 무슨 또 HD 현대일렉트릭 또 여러 가지 회사의 지주사인데 최근에 이 상법 개정이 되면서 약간의 그런 그룹사들이 자회사들을 비상장 회사들을 상장시키지도 못하고 아마 자회사 상장 회사들을 합병을 시켜가지고 아마 주주가치 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주주로서의 그런 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너지 합병을 하면서 약간의 그런 비용도 절감되고 합병하면서 기술력도 같이 합해지고 그러니까 경영의 효율성을 좀 보여주면서 뭔가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왼쪽을 보이는 게 이제 정몽준 씨가 HD 현대 지분을 갖고 있고 HD 현대가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 HD 현대 건설기계 지분의 37.6% 보유하고 있고 HD 현대 인프라코어 지분의 34.9% 보유하고 있는데 HD 현대 건설기계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합병을 하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없어지고 이제 HD 현대 건설기계만 남는 거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 그런 지분하고 지금 아직 정확한 건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HD 현대 건설기계 한 주당 그런 HD의 현대 인프라코어를 약간 0.16주 그러니까 HD 현대 건설기계 한 주당 이 합병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게 딱 합병 이슈가 나왔을 때 팔아놓고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팔아놓고 HD 현대기계 쪽으로 이렇게 샀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주가가 최근에 합병 얘기 나오면서 둘 다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 이게 합병 얘기 나왔을 때 9만 원까지 갔었고요. HD 현대건설기계가 9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했고 그 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지금 그 얘기 나오면서 14,15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640원이고 좀 마이너스 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 HD 현대 건설기계도 그렇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지금 시장의 그런 주도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저 PBR, 지주사, 그리고 기존 주도주, 조방원, 그리고 피부 의료기기, 화장품, 그리고 증권주, 이런 애들이 좀 약간 중심이거든요. 중심에서 살짝 멀어져 있고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합병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면은 유상증자 끝날 때까지 주가가 좀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 상장될 때까지 새로운 그런 유상증자분이 상장될 때까지 주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반등이 오게 되면은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팔고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정도냐. 이거를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나 좀 빠르게 그냥 수익권으로 전환하겠다 이러시면은 또 소외당합니다. 현재 보유 수량만 보유하고 있다가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달바글로벌이에요. 20%고, 14만 1,700원이요. 싸게 잘 사셨네요. 어떤 지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갑자기 많이 저기니까 많이 좀 올라가니까. 불안해서.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받아야 되나, 더 가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점으로 좀 제가 얘기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요. 달바글로벌은 제2의 APR이라고 봐도 저는 손색 없다라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화장품 피부 미용은 저는 다른 거 볼 거 없이 실적 보면 된다라고 봐요. 얘네가 성장하고 있냐, 얘네 캐파 계속 늘리고 있냐, 그래서 비싸게 팔고 있냐,
영업이익률 얼마나 잡히냐 이런 지점들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APR을 사실 야인 시대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강조드리면서 이제 뭐 수익률 자체가 150% 막 200% 가까이 지금 잡히고 있죠. 달바글로벌 저는 그 정도 시총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APR이 이번에 시총이 6조가 넘어가면서 LG 생활건강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한 거냐면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뷰티의 시장이. 과거에는 중국향으로 해서 고부가를 누리는 프리미엄 제품이 잘 나가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인디 브랜드면서 중국향의 비중을 높게 실는 게 아니고 미국, 유럽, 일본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뷰티 제품들이 굉장히 잘 먹힌다라는 거예요. 잘 팔리고요. 그러면 굳이 중국 집중도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게 미국에서 플랫폼하고 있는 실리콘2 같은 기업이고 글로벌에서 잘 팔고 있는 VT 같은 뷰티 기업이고 뷰티 테크로 본다면 APR 같은 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달바글로벌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신규주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얘네는 와중에 인디 타겟 말고 캐파는 비슷하게 글로벌로 늘려놓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갑니다.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로 보면 뭐 승무원 미스트 하면서 굉장히 이제 SNS에서는 핫했던 적이 있는데 달바글로벌 제품입니다. 그래서 주력은 스킨케어부터 해서 이제 선케어 제품들까지 1차적인 화장품이 가장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기준 영업이익률 20% 잡힙니다. 이거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전체가 나와서 내년에 실적을 합산할 때에는 25%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은 성장하는 캐파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보니까 얘가 이제 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주가면 한 20배 정도 나오는데 성장폭이 계속 어닝이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드렸죠. 그럼 뭐다? 지금이 이 밸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싼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규주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싸게 잘 잡았고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는 끌고 가는 게 좋다. 사실 이런 거는 제가 속된 말로 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꺾일 때까지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는데 그런 거를 직접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11선, 5일선 이런 거 보실 줄 알면 이 종목은 그냥 11선 깰 때까지 무조건 홀딩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직접 대응한다면 이평선 대응 같은 건 안 하겠지만 조정이 언젠지 끊을 때가 언젠지 이런 거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11선 깨지면 종가상 11선을 이탈한다 하면은 팔아야지 정도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 비중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11선 깨졌네 일부 팔아야지. 15일선 깨졌네 일부 팔아야지. 21선 깨졌네 일부 팔아야지. 분할 대응으로 챙겨도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11선 깨져요. 다시 올라갑니다. 안 깨져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홀딩에 대한 전략이 더 극대화가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웬만하면 홀딩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는 표현이고 챙기는 것도 분할로 챙길 수 있게끔 기준을 설정해 드릴 뿐인 겁니다. 자, 시청자님 혹시 그 11선 보실 줄 아세요? 네네. 네, 11선에서 비중을 조금씩 판다 정도로 스탠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GST 23,140원에 비중 11% 매수를 하셨는데요. GST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해가스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유해가스 정화장비, 스크러버 그리고 또 온도 조절 장비, 칠더를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매출이 많고 중국 쪽에 그런 그 수출이라든지 매출이 많고 최근 같은 경우는 주목받은 게 뭐냐면은 액침냉각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LS 일렉트릭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력기기를 많이 납품하면서 아마 그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는데 GST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좋아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그 정도예요. 제가 아마 6개월 전, 1년 전 막 이때는 GST 굉장히 많이 1년 전에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전력기기에 밀린 거죠.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미국에서는 액침내과 관련해서 유명한 종목이 버티보이딩스라는 종목이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GST가 거의 탑픽인데 LS 일렉트릭하고 이렇게 사업 제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력기기한테 밀렸고 실적 전망이 약간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좋아지는 정도. 저평가 영역은 맞는데 그래서 하락하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액침냉과 관련돼서 뭔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이슈가 붙으면은 또 좀 올라가다가 또 그 자리, 또 올라가다가 그 자리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보다는 아마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KRX로 봤을 때 여기 딱 주가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가 21,000원이고 21,000원 그리고 저점은 한 18,000원 정도. 이 안에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할 것 같거든요. 반등의 시도를. 그래서 21,000원 정도를 단기 고점 보시고 21,000원에서 돌파가 되지 않으면은 23,000원 매수까지만은 절반 정도 팔아주시고 다시 19,000원에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낮춰놓고 다시 21,000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보면은 기간 자체가 여기선 여기까지는 좀 길었는데 요게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이런 쪽은 또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 이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트레이딩 하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쭉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그냥 마이너스가 났어도 21,000원에 절반 매도하고 다시 기다렸다가 19,000원에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낮추고 그리고 계속 액침냉각에 관련돼 가지고 GST와 LS 일렉트릭이 뭔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보시고 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목표가 도달된 종목들 이후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4월에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4월 말부터 해서 5월 그리고 6월 2분기 기간 그리고 그 이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 주요 바이오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 드렸었는데 해당 종목들이 좀 오늘은 많습니다. 첫 번째 보로노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뭐 엄청 잘 갔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보로노이 이 기업은 어차피 지금 1상 단계고 키케아 뭐 파이프라인 중에 뭐 2상 들어간 애들 조금 그거밖에 없는데 이 정도 멀티플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로노이 가져갔던 거는 그걸 감안해도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어떤 타겟이냐면 특히 이제 VRN1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폐암을 타겟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고 비소세포 폐암 타겟에서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가지고 있는 뭐 캐파는 사실상 이제 원톱이죠. 근데 타그리소가 못 잡는 형태가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타그리소가 못 잡는 돌연변이는 대부분 뇌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뇌전이가 되었을 때 사실상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타그리소로 잡히면 치료가 되는 거고 안 잡히면 사망률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여서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환자가 원했던 거는 좀 뇌전이 된 걸 잡으면 되지 않냐예요. 그거 잡는 게 지금 보로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약물을 점점 증대시켰을 때 리스크, 그러니까 약물 투약을 뭐 10만큼 했다가 20만큼 했다가 30만큼 했다가 했을 때 예를 들어 효과는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리스크나 부작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약은 쓸 수가 없어요. 왜? 효과를 그럼 적게 투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투약의 양이 적어지면 대부분의 약들은 효과가 없어집니다. 지속력도 없어지고요. 근데 지금 보로노이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 4월 AACR에서도 약효가 좋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 이번에 이제 10월이면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시작합니다. 그때도 보로노이가 참여할 건데 이때 투약 양을 올렸을 때도 리스크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로노이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들이 보로노이가 지금 주가 결코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밀리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신감의 근간이 된다라고도 판단합니다. 저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바이오 타겟 하시는 분들은 좀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반기에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좋았다 보니까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떨어졌어요. 뭐 원래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근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임명했던 연준 인사들을 토대로 해서 연준 인사들 중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금리 인하 9월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를 아직은 할 필요 없다 정도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고수하지만 결국에는 투표가 진행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9월 금리 인하 타이밍 이전 값부터 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 중 대표적인 성장 업종인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데이터 좋은 애들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로노이 지금 수익 실현하기엔 좀 아깝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다음 목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14만 5천 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야기 드려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사실 셀트리온이 올라온 거는 조금 아쉽게도 다수가 이제 관심 있어 보고 있었던 키워드 그리고 의약품 젠펜트라가 있었죠. 젠펜트라가 근데 사실 실적이 지금 작년 4분기에 찍힌다, 또 올해 1분기 찍힌다, 둘 다 잘 안 찍혔습니다. 2분기부터 돌아온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이미 기대감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었고 다른 바이오가 안 빠질 때 셀트리온은 빠지고 쉬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줬던 게 이전의 셀트리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올라오는 구조는 뭐냐면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부각받기 시작했어요. 뭐냐? 이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와 정책들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매입하고 소각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시밀러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들 개발하고 있는 시밀러가 굉장히 많죠. 이게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많다라는 지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지금 관세 노이즈에 의약품이 들어가 있어요. 상호 관세는 뭐 포함이 안 되지만 품목 관세에서 가장 큰 노이즈가 있는 게 반도체 바이오인데 바이오 의약품은 당연하겠지만 시밀러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공장에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CMO나 CDMO 기업들이 가장 이 노이즈에 잘 반응합니다. 근데 이제 8월 1일까지 지금 유예가 좀 연장이 됐죠. 그리고 좀 해결이 되고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 좋은 코멘트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지금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종종 안 좋은 코멘트가 백악관바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지점이 없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 아마 앞으로 3주 정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셀트리온과 같은 이 관세에 대해서 노이즈 안에 있는 기업들이 좀 악재 해소 또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싸게 잡으신 분들은 좀 더 가보자. 근데 진판트라나 또는 당장의 실적 가시권을 보고 타겟은 아직은 아니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9만 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다음 ST팜입니다. 제가 바이오 얘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ST팜은 당연히 이제 CMO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올리고핵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리고핵산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ST팜밖에 안 지켜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CDMO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적으로 증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기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얘도 좀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다음 목표가는 95,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히든카드, 먼저 히든 섹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지주사입니다. 최근에 지주사 너무 좋죠.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움직였던 쪽 말고 좀 후발성 움직임을 주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고 그 종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후보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 설명은 제가 종목 상담에서 많이 드렸기 때문에 후보 종목들 볼게요. 자,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롯데지주입니다. 제가 지주사 볼 때는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게 딱 두 가지 참고하시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사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자산 대비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 지금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완전 저평가에 있는 기업들 많이 없습니다. 근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주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어요. 당연하겠지만 사실 롯데 계열사에 있는 기업들이 업황이 그다지 좋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롯데지주가 그렇다고 자산이 너무 떨어지냐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평범합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자사주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여드리면 32%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수혜 받아야 되는데 조금 후발 형식이구나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오늘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최근 상승치를 보게 되면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편이 아니다. 후발 형태로 충분히 타겟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최근 고점이었던 34,000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히든카드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주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을 똑같이 갖고 왔고 반도체도 갖고 오면 아니 뭔 맞아요, 얘기냐. 맞아요. 아니 뭐 저랑 뭐 궁합이 맞나요? 저희가 좀 잘 맞긴 합니다. 이게 약간 그 뭐랄까 텔레파시가 통하는 걸 수도 있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좋습니다. 저도 한 30대죠? 네. 30대 39 언제나 39이고 싶은 저도 역시나 그 오늘 상법 개정 관련된 그런 지주사 갖고 왔거든요. 화면 보시면은 이제 그 지주사는 상법 개정 수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가 상장된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 지분가치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좀 안 올랐으면 더 좋았는데 오늘 반등이 오면서 약간의 그런 저기가 있는데도 그래도 저는 뭐 오늘 금융지주 올라간 거 보시면 알지만은 지주사 저평가된 지주사의 그런 상승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단기 낙폭가대도 이제 단기 반등 시점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뭐 상법 개정 관련돼서 뭔가 시행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추가 또 상법 개정 관련돼서 뭐 자사주 소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들 지금 이 신정부하고 또 아마 여당이나 야당에서 아마 협치대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단기 반등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종목을 쫙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하나씩 히든카드. 자, 보시면은 첫 번째가 하나고요. 두 번째가 SK, 그리고 세 번째가 코오롱, 그리고 네 번째가 HD 현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두산,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하나금융지주인데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하고 방산하고 또 그런 쪽하고 좀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굉장히 우량하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약간 바이오 쪽에 좀 약간 자회사가 많고 HD 현대 같은 경우는 조선하고 로봇하고 뭐 이쪽하고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현대 일렉트릭 이런 쪽도 있잖아요. 변압기 그쪽도 있고 전력기기.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 또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자회사들이 잘 포진돼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인데 뭐 자회사들이 대부분 비상장 회사인데 굉장히 뭐 저 PBR이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우량하고 또 배당도 많이 하고 이런 쪽에서 유망한데 이 중에서 코오롱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코오롱을 선택해봤는데 그 코오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지주사들의 이제 약간 하나 같은 경우부터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상장사 지분가치가 지금 자회사 지분가치가 18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6조 6천억 정도다. PBR은 0.77%다. 저평가 맞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SK 지금 상장사 지분가치가 22조 6천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15조 원. 근데 여기에는 비상장사 지분가치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비상장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SK 시트론인데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고 SK 시트론의 그런 상장했을 때라든지 매각했을 때
지분 그 전체적인 그런 가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HD현대. HD현대는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상장사 지분 가치가 19조 2천억 원, 시가총액은 10조 6천억 원, PBR은 1배. 비상장사 관련돼서는 정유사업에는 HD 현대오일뱅크 74%, 현대로보틱스 노보사업하는 지분이 90%. 이런 기업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도 상장사 지분 가치가 15조 7천억 원, 시가총액은 10조 원. 저평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오롱 같은 경우도 상장사 지분 가치가 2조 원, 시가총액은 5,900억 원. 완전 저평가죠. PBR이 0.39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오롱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코오롱의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지분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저평가고, 최근 3년 동안에 3%대 현금 배당을 했고, PBR이 0.38배로 저평가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코오롱. 가장 강하게 올라온 그런 지주사 중에 하나고, 거래가 없다가 가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했던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3만 원부터 4만5천 원 사이니까 시작된 가격은 얼마냐면은 3만 3천 원대, 그리고 현재 주가는 4만 7천 원이다. 지금 전력기기, 방산, 조선, 원자력, 금융지주, 증권 다 100%, 200%, 300%, 400%, 500% 올라갔는데도 지금도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달바글로벌 상장하자마자 지금 한 두 달 만에 100%. APR 상장했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다가 지금 저점 대비 한 2배, 3배 정도. 그런데 지주사 이제 별로 안 올랐어요, 지금. 지금 코오롱 저점에서 거래량 터져가지고 상승이 시작된 가격대가 완전 저점이 25,000원인데 100%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코오롱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55,000원, 1차 55,0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4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드리는 히든카드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아마 운영위원님 공개 방송에서 주실 것 같은데, 공개 방송 얘기 잠깐 주시죠. 목요일 날 제가 저녁 9시에 하고요. 그리고 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저녁 매주 토요일 날 주말에 8시 또는 9시에 공개 방송, 유튜브 공개 방송 하는데, 그냥 가장 검색하기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토마토 투자 자문을 검색하시면은 지금 공개 방송한 녹화 방송 다 올라가 있고, 또 새롭게 또 공개 방송할 적에 지금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니까 구독하고 또 공개 방송, 녹화 방송 보시면서 좋으면은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알림 같은 게 가니까 아마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들어오시고 네이버에서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다 자료 같은 거 유튜브 녹화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매주 월수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은 거버넌스가 시장을 거의 집도하고 있죠. 봐야 되는 거는 사실 글로벌 다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정부 정책 단위에 주가를 부양하려는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게 쉽게 끝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일 이제 수요일 오후 4시에 제 채널 김근우의 근본투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 드릴 예정입니다. 거버넌스가 집도하는 시장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 통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종목 상담을 막 드린다고 드렸는데도 못 받으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또 그런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똑같이 또 출연하니까 종목 상담 다음 주로 조금만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